이번 주 이슈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에서요. 지난 16일에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우리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번에 재판 받으면서 판결이 났는데요. 교수님 형량 얼마 받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선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2월 달에 났어요. 네. 2월 달에 인천 아라뱃길에서 이 젊은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16일 엊그제 이제 그 범인 관련 검거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인 2사람 검거했어요. 남녀 2사람 검거했는데 16일 날 판결이 났는데 이 남자한테는 징역 25년, 그다음에 2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렇게 났고요. 그다음에 그 범행에서 살인 사건에 개입한 건 아니고 시신을 유기할 때 개입해줬던 현재 애인, 그 남편, 남자의 현재 애인, 그 여성한테는 그 사체 유기죄가 적용돼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전자팔찌를 착용하라고 부착 명령을 내리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범죄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살인 살인사건에 이 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데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범인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전자장치 부착 이 관련된 가지고 전자발찌 착용 관련돼서는 이거는 성범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범죄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살인죄, 강도죄, 절도 같은 것도 큰 거 뭐 이런 거는 이 죄명 구분 없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성폭력 범죄에서 그건 아니에요.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성범죄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죄명은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를 그렇죠. 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해요. 네.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승인하는 형태로 전자장치 위치 추적 부착 명령을 내립니다. 예. 네, 교수님 그리고 같이 있었던 징역형 같이 받았던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징역 2년이면 네. 죄를 과하다고 본 건가요, 교수님? 사체 유기에 징역 2년 실형 주는 경우 흔치 않잖아요. 살인 사건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원래 징역 4년인가 구형했어요. 근데 이제 절반 받은 건데 징역 2년 실형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여성한테 징역 2년을 준 이유는 뭐냐면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살해를 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도리지 오히려 그 시신을 유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들이라고 하겠죠. 이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사건이 발생을 한 건지 저희가 전모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건은 실제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제 시체가 발견된 것은 2월이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거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검거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 살해한 날짜는. 네. 근데 이제 이거 그 전에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가해 남성이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시체 유기를 도운 지금 현재 2년 받은 여성이 있죠. 그다음에 살해당한 여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양다리를 걸쳤어요. 이 피살당한 여성하고도 애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여기하고 헤어지면 옆에 있는 이 지금 사체 유기하는데 도움 준 여성하고 가요. 이 여성하고 또 잠깐 사귀다가 헤어지면 다시 일로 가요. 두 여성을 중간에 놔두고 이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살해당한 여성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일로 갔다가 여기서 또 헤어지면 나한테 다시 왔다가 나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절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괘씸했지 뭐예요. 네. 그래서 이놈한테 경고합니다. 너 예전에 나 두들겨 패고 우리 집 문짝 와서 때려부시고 한 거 그런 내용들 내가 경찰에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넌 나하고 끝났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이놈이 그때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이놈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사귀던 이 여성이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집행유예 외상값 갚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간 게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했던 1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한 빌라에서 찾아갔다는데 그 빌라가 바로 피해자 전 여자친구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식의 말다툼이 있었겠죠. 고소한다, 헤어져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다툼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그 여성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1월 12일 날로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 그 피살된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요, 이놈이. 네. 가서 새벽 6시에 갔어요. 새벽 6시 가서 제발 좀 고소하지 말라고 사정도 하고 겁도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화가 났어요. 몇 번을 헤어질 때마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을 농락했다고 판단이 드니까 열받은 거예요. 나 절대 너 그 고소 취소 못해. 그리고 앞으로 합의도 절대 안 할 거니까 빨리 꺼져.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한술 더 떠버렸어요. 내가 네 건 그 나 때리고 우리 집 때려 부신 것만 고소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경찰에 가면 조만 며칠 있으면 내가 조사받으러 가는데 거기 가면 너 지금 현재 네가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하는 거 그 불법이에요? 네. 불법 그 출장 마사지 하는 거 내 그것도 너 그 저 경찰에 가서 다 얘기해 버릴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린 거. 이 새끼 이제 눈앞이 캄캄해진 거지. 지금 이걸 말리면 말릴 수밖에 말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집행유예 터지고 거기다 불법 마사지, 출장 마사지까지 하면 이 사람은 징역형이니까. 거기다 집행유예까지 또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거기서 격분해가지고 뭐 그 다툼 끝에 때렸다 그러는데 아마 내 생각엔 불법 마사지 업소까지 고발한다는 말 듣고 이 새끼 죽이려고 작정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서 살해를 하고 부검해 보니까 말 그대로 맞아요.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살해 과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폭행이 더 사실은 살인이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살인해서 더 중한 범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사람이 살인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것이 살인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데다가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 여자를 내가 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나중에 이게 살인이 돼서 어떤 형량을 받을까 생각이 깊지 않고 이렇게 넓게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눈에 닥친 그 상황만 모면하자 이 여자만 내가 어떻게 하자라는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살인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진 않고 이런 놈들이 그런 거죠. 네. 일반인 같으면 아무리 그 급박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사람 죽이나요? 특별한 그 종자기 때문에 이런 놈은 그렇게 살인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놈이 여성을 살해했어요. 네. 얼떨결에 살해했다고 쳐요. 지 말대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쳐요. 이유를 막느라고 나는 그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네. 나는 새벽 6시부터 여자친구 집으로 쫓아간 것 자체가 나는 죽이러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미 그 여자친구는 사망한 상태니까 뭐 그 여성을 통해서 들을 수 없으니까 이놈이 진술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간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여튼 살해를 하고 났으면 자, 이제 살해하고 나고 끝난 시간이 10시예요. 네. 1월 12일 날 아침 10시. 그러면 그 상태에서 놀래가지고 그 현장을 빠져나간다거나 이러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 새끼는 여유 있게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어요. 현재 여자친구. 요번에 징역 2년 받은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그 걔 죽였다. 전 여자친구 죽였는데 너 좀 빨리 와.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징역 받을 만해요. 득달같이 그 발생 장소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만나가지고 시신 놔두고 인근 모텔로 갑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죽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시신을 물에다가 유기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현 여자친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악질이죠. 악질.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건 소극적인 어떤 공범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해준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그걸 협조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징역 2년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자친구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이 남자친구의 살인을 돕고 사체 유기를 도운 걸까요? 아니 뭐 본인은 그랬어요.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랑값 2년 톡톡히 살고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 2년 살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평생 동안 그 아마 머릿속에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자, 그 모텔에서 시신 그 집에 놔두고 여자친구 아마 혼자 살았으니까 그 살해하고도 집에 놔두고 지들은 그 인근의 모텔에 가서 어떻게 유기할 건지 논의했겠죠. 그 다음 같은 날이네요. 이제 밤 결정했죠. 물에다가 빠뜨리기로. 네. 밤 9시 55분 거의 10시 다 된 시간에 서울 중구에 있는 가게로 가요. 거기서 둘이서 여행용 가방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던 그 마대자루를 하나 그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제 1월 13일이 돼요. 그 다음 날 01시에 이제 그 모텔로 들어가요. 그 가방 사고 마대자루 준비한 다음에 이제 모텔 가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작업하려고 시체 유기하러. 그리고 아침에 이제 모텔에서 투숙하고 아침 9시에 나와서 자 피해자 주소지로 가는 거죠. 거기 죽어 있죠. 네. 마대자루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용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승용차로 옮겨요. 본인들 승용차 트렁크로 옮긴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인천 그 서구 거기 가서 이제 어디 적정한 그 강에다가 그 시신을 유기하려고 그러는데 가라앉혀야 되잖아 물속에. 가라앉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거운. 그 돌이나 무거운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샀어요. 아령 8kg짜리 한 개. 그 다음에 6kg짜리 두 개. 그러면 합쳐서 20kg죠. 6kg 두 개면 12kg, 8kg 아령 한 개, 그럼 20kg죠.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고 마대자루 담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여행용 가방 안에다가 아령 3개, 20kg를 넣은 다음에 잠그고 이제 물에다가 투척하려는 거죠. 그 강화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강화도 쪽에 있는 어떤 그 물에다가 유기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2시경에 강화도로 출발했으니까 아직 환한 대낮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유기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놀아요. 차 세워놓고 인근 주변에서 놀다가 그날 밤 11시가 됐어요. 밤 11시에 이제 그 여자친구는 망봐요. 그리고 이놈은 그 난간 위에서 마대자루 그 해가지고 같이 아령 집어넣어서 밑으로 떨어뜨리려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간 위로 들어 올리지를 못한 거야 이놈이. 힘도 더럽게 없는 새끼가 말이야. 그러니까 1차로 시신 유기하는 거 실패해요. 자, 망 보고 있는데 이거 끙끙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 일단 오늘 포기하자. 포기해요. 그 포기하고 다시 이제 그 모텔로 가서 숙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거 도저히 난간에서 시신 던지는 거는 무게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딴 데 물색해보자. 아마 인터넷 엄청 검색했겠죠. 그래서 이놈들이 정한 데가 어디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라뱃길 그 갈대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월 14일 날 어제 오후 5시 그쯤에 이제 그 아라뱃길 쪽으로 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공안시 그러니까 그게 1월 15일이죠. 네. 공안시에 이제 갈대밭에 가갖고 트렁크에서 마대자루 꺼내가지고 시신 꺼내가지고 갈대밭에 그 숨기고 주변에는 푹 뜯어갖고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에다가 더 투기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물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아라뱃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발견이 됐고 부패가 이제 엄청나게 진행이 됐던 거죠. 네. 근데 교수님 이게 셀카를 찍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충격이죠. 네. 이게 아라뱃길 갈대밭에다가 시신을 그 은닉하고 숨겼으면 근거 안 남기고 빨리 도주하기 바쁜데 일단 풀 뜯어가지고 덮은 거는 그 이제 은닉하려고 그런 거니까 당연히 하는 행위인데 이 새끼가 거기서
그 주변 경치 좋다고 셀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는 사람 죽여놓고 주변 경치 좋다고 셀카 찍으면서 즐긴 거 봐가지고는 죄의식도 안 느끼는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게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놈이 나중에 이제 그 인적사항이 밝혀져 갖고 2시간 만에 잡혔어요. 인적사항 밝혀져 갖고 그때도 지인 통해서 자수하라고 권유했었는데 경찰이 그때 이 새끼가 지 스스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시신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무덤담아 했어. 내가 이상하게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 김유희 프로파일러 시신 유기하고 그 주변 경치 좋다고 셀카 찍는 심리 이게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어떤 심리로 느껴져요? 저는 일단 뭐 감정 자체를 본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느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가 무감각하다고 하는데 사이코패스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보이긴 해요. 여러 여성들 뭐 성적인 편력 같은 거라든지 어떤 폭력성을 보인다든지 뭐 불법 마사지를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반사회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많은 요소들이 보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기질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그냥 얘 사람은 이 살인 행위 시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그 생각이 아니라 먼저 들어오는 건 여기 경치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내가 오늘 경험했고 오늘 행동이 있었고 어떤 내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으면 그것이 나의 전반을 좌우를 하잖아요. 그 생활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나한테 뒷전인 거죠. 그냥 일단 나한테 여기가 경치가 좋아. 이 사람한테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이 없는 거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사실 특징적인 요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약간 다른 그 어떤 실무 차원에서 좀 해석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 시신을 유기하러 가서 시신을 유기하고 한 이후에 그 주변 풍경이 좋으니까 그거를 셀카를 찍는다? 이건 일반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맞죠? 네. 뭐 사이코패스 여부를 떠나서. 근데 나는 조금은 이 새끼가 영악한 짓을 했다고 봐요. 이거를 일부러 내가 찍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 1차 수사 대상이 본인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경찰이 언젠가는 본인한테 수사가 들어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그 즈음에 거기 간 거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 시신 유기한 장소까지 간 거는 경찰이 과학수사해가지고 밝혀질 거니까 그거 부인 못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거기 간 이유를 그럴듯하게 대야 되는데 그게 나는 시신 유기는 아니고 내가 그 주변에 가가지고 좋은 경치 보면서 놀러가서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사람 죽이고 경치 보면서 사진 찍었겠습니까? 변명할 구실 나는 만들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부인하려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일부러 내가 사람 죽이고 저 주변 풍광 찍겠습니까? 셀카 찍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고 어차피 지는 수사 대상이 될 거니까. 근데 저는 교수님 의견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발상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교수님의 의견에 더 동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 여자친구를 끌어들인 이유도 지금 제가 사실 이동 경로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인천에 가서 그 아령을 사고 다시 강화도를 왔다 다시 인천에 갔다 이게 계속 뭔가 강서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선 자체가 뭐 중간에 놀았다고도 하고 이것이 이 사람의 알리바이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현 여자친구가 도구로서 사용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호텔도 일부러 둘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그런 의견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라는 게 전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인드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이 새끼는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야, 서너 달만 지나면 시신 부패돼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우리 못 잡아. 몇 개월만 버티면 돼. 그 이후에 우리 화려하게 우리 인생 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들어보면 우발적으로 가가지고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다가
살해한 거 아니에요. 죽이러 간 거라고 보여져요. 아침 6시부터 여자친구 집에 왜 쫓아가요? 죽이러 간 거지 그거. 응? 그리고 이놈이 또 얼마나 교활한 짓 했어요. 죽인 다음에 피해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휴대폰 그 사용해가지고 피해자 가족 친지들한테도 연락도 하고 말이야. 걱정 말라는 문자도 보내고. 어? 그래서 이게 그 만약에 이거 가족이 이거 장기간 연락 안 되니까 그 저 경찰에 그 실종 신고했기 때문에 찾은 거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범인의 말이 맞다면 자기가 시체 옆에 있었는데도 무덤덤하고 내가 거기서도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본능을 깨우는 어떤 살인이었을 촉발제?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런 걸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범죄를 또 꾸밀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 여자친구도 잘못하면 죽을 뻔했네. 저는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죽인 사실을 현재 여자친구가 알았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자친구도 없앨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럼 그런 성향을 가진 놈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네. 이 여자친구 어떻게 보면 운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 선에서 징역 2년 살고 나온 게. 거기다가 이놈이 가족들한테 그 피해자 휴대폰으로 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문자 막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 더 했죠. 그 강서구에 있는 월세 그거 대신 냈어요. 월세 내야지 안 찾으니까.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 범행 은폐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 계획도 세워놓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범인의 계획 안에서는 3, 4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런데 2월 달에 발견이 됐어요 시신이. 그러니까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이 있는 거죠. 예, 2월 25일 날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한 40일 지난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 같은데 3, 4개월이 돼도 후에 발견이 그게 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월 25일 날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있고 나서 40일 만에 검거됐잖아요. 이 새끼가 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검거됐을 것 같아요. 경찰이. 아까 교수님 2시간. 2시간 만에 잡았어요. 2시간 만에. 2월 26일 날 오전 11시 50분에 강서구 빌라에서 바로 체포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나 이게 답답한 놈이 이놈. 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순간 볼 것도 없이 지가 범인이에요. 그리고 아마 경찰이 2시간 만에 이놈 쫓아가서 바로 검거했다는 얘기는 경찰이 동선 다 딴 거고 기지국 위치 추적까지 다 한 거예요 이미. 그죠? 네. 근데 저는 조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25년이 나왔어요. 징역 25년이요. 징역 25년 나왔어요. 이제 지금 거의 20대니까 20대라고 해도 거의 30에 가까운데 이제 25년 하고 그럼 거의 한 50대쯤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네요. 50대 맞아요. 초중반에. 이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죄송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내가 범행에 끌어들인 그 여자친구는 너 그렇게 선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하고요. 여자한테는 징역 4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구형하니까 징역 25년. 그다음에 여자한테는 징역 4년 구형했는데 반토막으로 징역 2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항소장 냈대요 또 바로. 양심도 없는 놈의 새끼야. 양심도. 25년 줬으면 판사가 너무 봐준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러게요. 저는 이 사건의 잔인성도 그렇지만 이 범인의 그 진짜 위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러네. 킬러를 사용해서 사람을 암살하고 나면 그 암살의 어떤 그 계획을 꾸민 사람이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거는 자기 손으로 킬러를 또 제거하는 거. 그것까지가 완벽한 암살이래요. 절대 다수의 이 킬러들은 사주한 사람한테 또 암살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 보편적인 그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전 여자친구를 죽인 사실을 현재의 여자친구한테 말했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둘 간의 갈등이 또 있으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 가운데 놔두고 2번씩은 헤어졌대요. 현재 여자친구하고도 싸우면 다시 왔대. 이쪽 지금 죽은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한동안 여기 있다가 이 죽은 여자친구하고 또 싸우면 다시 일로 갔다는 거야. 그 두 사람 사이를 왔다리 한 거예요. 몇 번을. 2번 이상 반복해서. 그러면 이 여자친구하고 이 사람은 죽었고
이 여자친구하고 향후에 그 분쟁의 소지가 없겠어요? 이놈이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이 여자친구가 그 사망한 여자친구처럼 나 가만 안 있겠어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 미지의 세계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이 가장 두렵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봤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느꼈을 그럼 때 가능하지 이놈은. 그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만약에 진짜 이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거 생각보다 별로 어려운 일 아니네. 그리고 발각도 안 되네. 나 잡히지도 않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 더 획득한 게 될 거잖아요. 그게 둘 사이에 갈등이 없어도 이 여자친구를 살해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 여자친구마저 없어지면 지는 완벽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 범죄자인데 하여튼 그 뭐 빨리 검거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피해자분 참 안쓰럽습니다. 이게 가슴 아프고요. 예. 항상 살인 사건은 교수님 예.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슴이 아파지고 화가 납니다. 인명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어요. 도를. 이게 항소심이 분명히 네. 있을 거고요.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